엊그제부터는 나라가 온통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든 느낌입니다.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 안에서도 분열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언론의 보도가 잘 만들어진 각본처럼 보이지 않는지요? 최종 타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종북 세력들이 버둥거리며 살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느낌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백남기 시체 장사는 씨알에 안 먹히니 그래서 만들어진 각본과 시나리오 아닌가요? 머리가 띵하네요. 지난 2회 방송했던 것 중에 최순실 씨 건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25일 오전 일찍 촬영했던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를 무당이라고 인신공격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무당이면 저는 쪽지게 무당? 신들린 무당? 제 예측이 너무 빨리 현실화되어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소품은 제가 한때 너무 사랑했던 이슬입니다. 이슬이, 순실이, 진실이 이름이 비슷비슷하네요. 이 소품들을 참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건 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집 앞 쓰레기통을 뒤져서 가져온 것이고, 이건 판선녀가 들락거리던 목욕탕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건 최순실 씨 집 신발장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이 나머지 셋은 손석희 JTBS 사장 책상 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빈병이네요. 뻥이라는 소리지요. 웃자고 한 소리니 죽자고 덤비지 마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강재천입니다. 자생초 TV 세 번째 시간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각본과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미르 재단을 두고 끊임없이 군부를 지피고 JTBC가 휘발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 휘발유가 바로 최순실 엑스파일입니다. 그 PC가 수정합니다. 데스크탑 PC도 아니고 노트북 PC도 아니고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라는 전제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손석희 씨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금님은 벌거숭이 우화 속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것은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 진영의 반응이었습니다. 좌익단체와 좌익정당 그리고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거짓 왜곡 선동을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보수 우익 진영에서 농객이라는 사람,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벌거숭이, 박근혜 대통령은 벌거숭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북 좌익 세력과 한통 속인지는 모르지만 거짓 왜곡 선동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일베는 이미 종북 좌익 분탕들이 점령해서 거짓이 진실인 양 도배된 상황이고 그나마 정부에서 겨우 힘들게 진실을 알리는 정도였습니다. 일베가 그 정도이니 SNS는 온통 박근혜 대통령은 벌거숭이, 박근혜 대통령은 벌거숭이, 박근혜 대통령은 벌거숭이가 된 것입니다. 거국 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그리고 급기야는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이에게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거짓 왜곡 선동 세력들이 준비한 각본과 시나리오는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판 블랙홀은 3일 천하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을 만든 자들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석희가 결정적 단서라고 내민 그 엑스파일이 누구 것인가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보도된 악의적인 선동, 악마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앙기인 최순실을 포함 침소봉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최순실 건은 문재인의 이적 행위를 덮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많은 것 중의 하나의 이유일 뿐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시국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출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적으로 지령이 내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백남기 부검 반대를 외치던 자들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세종로로 이동해서 박근혜 하야,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최순실 건은 한 개인을 연결고리로 한 국가 전복을 노린 사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자업자득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40년 이상을 친자매처럼 마음을 나누던 사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했던 사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가래로도 못 막을 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최태민이나 정윤회, 최순실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오래전에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기억에 있는 이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눈사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더 큰 일을 위해 틀고 갈 것은 명확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래의 힘을 빌리든 그것도 모자라면 불도저의 힘을 빌려서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작은 허물에 대해서 엄격할 때 남의 허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충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부덕을 쌓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것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호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그 끝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홀을 만들었던 JTBC 손석희는 출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손석희가 빠져나오기엔 그 구덩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졌지만 수개월째 거짓 왜곡 선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남기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발생했고 부검 문제 다툼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 왜곡 선동 세력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왜곡 선동은 의혹 하나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특히 종북 세력에게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의혹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실 따위는 우리 니놈들이나 가져. 우린 그냥 악먹으리 때처럼 의혹만 지수되면 돼. 이게 그들의 속셈입니다. 최순실 건으로 대정부 투쟁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당장 11월 12일로 예정된 민중 총궐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말인즉슨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진실의 승리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특히
최순실 건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변신을 해야 합니다. 최순실 건으로 종북 좌익 세력의 엄청난 작업을 목도했습니다. 획기적인 변신이 없이는 남은 임기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에게 독재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링컨과 대처도 독재자입니다. 링컨은 미합중국 통합을 위해 전쟁을 선택했던 독재자. 대처는 영국 경제를 말아먹는 노조와 배수진을 치고 싸운 독재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독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인 속의 인물로 기억합니다. 링컨이든 대처든 어떤 모델이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독재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 박정희식의 독재자라면 더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 촛불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촛불 좀비 깨깨깨.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 촛불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촛불 좀비 깨깨깨.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 촛불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촛불 좀비 깨깨깨.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 촛불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촛불 좀비 깨깨깨.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 촛불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촛불 좀비 깨깨깨.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 촛불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촛불 좀비 깨깨깨. 제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들의 동투, 겨울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금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다 도망을 가는데요. 쓸쓸한 밤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